작년 11월 하나디펜스가 폴란드와 국산 다연 장로 캐포 천무 발사대 288대와 유도탄 수출 기본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로써 사상 처음 유럽에 수출된 천무는 올해 11월 내로 구체적인 발사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초도 물량 18대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그런 천무가 또다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스페인 국방부가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다연장포 하이마스를 거르고 천무를 자국의 차세대 다연장포 사업 후보로 선정한 겁니다.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역대 최초로 서유럽 국가에 수출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최강으로 군림해온 하이마스를 누르고 천무가 서유럽 시장까지 넘보게 된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아미레코그니샤는 지난 5일 발표한 기사에서 스페인 현지 매체 인포디펜사의 기사를 인용하며 스페인 국방부가 차세대 다연 장로 캐포 사업 후보들을 선정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페인 측에서 사업 후보로 브라질의 아스트로스와 이스라엘의 펄스와 함께 대한민국의 천무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연장포 하면 을에 언급될 만한 이름이 하나 빠진 게 느껴지실 건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사업 후보에 선정되지 못했는데요. 한때 세계 방산업계를 주름잡는다고 자부했던 나라가 개도국과 한때 자신들의 주고객이었던 나라들에 밀려버렸으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을 겁니다. 물론 스페인 국방부도 하이마스를 후보에 넣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인근 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도입하는 건 물론 미국에서 하이마스를 들여오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모두 고려해봤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택한 건 프랑스나 영국,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의 무기도 미국의 하이마스도 아닌 천무를 포함한 제3세력들의 무기였는데요.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사든 유럽에서 사오든 그들이 생각하는 기일을 맞출 수 없어서 그런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의 생산 및 납품 속도를 보면 이러한 스페인 측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작년 8월 폴란드와 K9 자주포 1차 실행 계약 체결 이후 단 2달밖에 안 지났음에도 폴란드가 긴급 요청하자 신속 출하한 바 있습니다. 무기들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빠르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 한국 무기를 대거 구매한 폴란드의 사례를 보고 같은 이유 국가인 스페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도 성능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적절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무기. 스페인만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라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현재는 어디까지나 후보에 오른 단계고 최종 선정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아미레코그니샤는 인포디펜사를 인용하며 이스라엘의 펄스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육군 포병사령부가 관련 워크숍에서 후보들 중 자세한 설명을 한 게 현재까지 펄스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 그런 말이 나올 만한데요. 워크숍에서 포병사령부는 펄스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천무의 스페인 진출은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닌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직 낙담하기는 이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보가 발표된 것에 불과하고 최종 결정까지는 한참 남았는데요. 극동아시아에 있는 우리나 대서양 너머에 있는 브라질과 비교해 이스라엘은 지중해만 건너면 되니 스페인이 펄스에 대해 먼저 다루는 것도 이상하게 보거나 지나치게 우려할 건 아닙니다. 거기다 하나 측이 아직 후보 선정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페인에 신경을 쓰기에는 천무와 관련해 다른 할 일도 많았다는 것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지난달에 사우디아라비아군이 공개한 천무의 모습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작년 3월 한화로부터 천무 체계를 도입하는 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에 다른 누구도 아닌 사우디 국방부가 트위터 등에 올린 영상을 통해 천무가 실전 배치돼 운용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우디 측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 등에서 확인된 천무에는 878과 885 등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어 해당 개체들 외에도 여러 대가 이미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겨우 지났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생산과 납품이 진행되었는지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한화가 지금까지 스페인 쪽에는 왜 상대적으로 신경을 쓸 수 없었는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로써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이후 중동에서는 두 번째로 천무를 도입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아무리 비싼 무기라도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두 나라가 천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나 사우디 측이 관련 영상 및 사진을 공개한 시점이 스페인이 차세대 다연장포 사업 후보를 선정하기 직전이었다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천무가 아닌 하이마스 등 다른 선택지도 널려있는 나라가 천무를 골랐고 그걸 계약 후 1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다. 정확한 내막이야 스페인 국방부 측만 알겠지만 후보 선정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폴란드가 천무를 대거 도입하기로 한 것 또한 후보 선정뿐 아니라 향후 최종 결정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스페인과 함께 나토에 가입해 있는 폴란드가 도입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자체도 나토에 가입해 있지는 않지만 맹주격인 미국을 시작으로 스페인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나토 가입국과 우호적인 관계인데요. 외교적인 부분을 제하더라도 소련제 위주의 무기체계를 갖고 있던 폴란드가 다른 나토 국가들과 호환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천무 등 한국 무기들을 택했다는 것도 스페인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 다연장포를 포함한 스페인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페가소 장갑차나 테루엘 다연장포 등 자국이 생산한 걸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등 나토 및 나토와 우방인 국가들의 무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납품 기일이나 비용 등을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 무기들을 후보에서 거른 시점에서 그 외 국가 무기 중 신뢰할 만한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납기를 맞출 수 있으면서 기존 무기 체계와도 호환이 가능한 게 뭐가 남아있을까요? 네, 천무 등 대한민국 무기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천무는 함께 사업 후보로 선정된 브라질의 아스트로스와 비교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요. 브라질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비구미권 국가 중에서는 방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나라로 이미 80년대에 무기 수출액이 10억 달러대에 이르렀으며 그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 하나가 아스트로스입니다. 하지만 개도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의 무기 수출 규모에는 맹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다른 대부분의 무기 수출 국가들이 수출 시 도입국에 요구하는 최종 사용자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수치입니다. 최종 사용자 확인은 해당 무기를 실제 최종 사용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닌 무기를 구매한 당사국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계 각지에 수출되는 무기들이 테러 집단이나 비인도적 전쟁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국가, 경제 및 군사 제재가 가해지는 국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자국 경제 사정이 목구멍이 포도청인 수준에 가까웠던 브라질은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 그러한 걸 구매국에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스트로스 등 브라질 무기가 수출된 40여 개국은 영국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여러 이유로 선진국들로부터 무기를 사기 어려웠던 제3세계 국가들이었습니다.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이라크나 자국민들끼리 무참히 도륙하는 내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앙골라도 그에 포함되었는데요. 이런 곳들에 수출된 아스트로스가 어떤 식으로 쓰였을지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런 무기 수출에 얽힌 윤리적 문제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무기 수출 국가가 자유로울 수 없으니 천무가 우위를 점할 결정적 요인까지는 아닌데요. 아스트로스는 바레인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카타르, 사우디 등 정상적인 국가들에도 대거 수출되었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우디가 이미 천무로 갈아타는 등 천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외 상기한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한국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아스트로스를 천무로 직접 대체한 사례는 사우디 하나지만 그 이웃 국가인 카타르나 이미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 말레이나 인도네시아도 천무로 갈아타는 건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용 무기는 아니지만 우리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나 FA-50 경공격기 등 스페인이 다른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이미 우리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페인이 실제로 FA-50이나 KF-21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같은 한국에서 만든 무기인 천무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폴란드가 전투기는 물론 전차, 자주포까지 여러 종류의 우리 무기들을 한 번에 도입하다시피 한 사례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스페인 역시 폴란드처럼 여러 무기 체계를 한꺼번에 현대화하는 걸 계획하고 있으니 하나를 뚫어놓으면 다른 것들도 같이 뚫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로서도 이번 스페인 다연장포 사업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그동안 우리 무기 수출에 있어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서유럽 시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앞서도 말씀드렸듯 스페인이 나토 가입국이라는 점에서도 수출 성사의 의미는 더욱 커지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또 다른 나토 가입국인 스페인도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건 우리 무기 체계가 나토 무기 체계에 완벽히 호응한다는 걸 입증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현재 영국 시장 진출에 도전 중인 K9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천무가 스페인 진출에 성공해 우리 방산업의 유럽 시장 수출 확대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